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2월부터 독서 모임을 준비 중입니다. 월 2회 책의 중요 내용과 함께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멤버십 영상을 비공개로 공유드리고 부자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독서인 만큼 우리도 독서를 강제로 습관화함으로써 나 자신을 우상향시키자는 취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 링크 타고 가셔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좌는 또 키움증권의 점검으로 목요일 계좌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높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제 계좌도 좀 상승했을 것 같은데 전 웅덩이 매매법으로 현재 QLD, SSO, USD 세 종목 모두 어제 분할 매수 완료했습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는 5일차 중 2일차 분할 매수 완료했고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는 5일차 중 3일차까지 분할 매수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도 QLD와 마찬가지로 2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급등했습니다. 전약, 후 강을 보여주었는데요. 개인적으로 현재 웅줍 중인데 종가 매수를 해서 가장 높은 가격에 매수했습니다. 맞출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지만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어제 상승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정도로 상승할 이유가 있나? 싶은 호재들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스닥이 크게 상승했는지 살펴보면 먼저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미스를 보여주었지만 가입자가 증가하며 꽤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구글의 감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테크 기업들의 감원이 대체 왜 호재지? 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매출, 순이익이 줄어드는데 비용이 그대로면 당연히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오겠죠? 매출, 순이익이 줄어들 때 감원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럼 실적 쇼크를 좀 방어할 수 있겠다 라는 이유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연준위원회 완화적 발언입니다. 이렇게 호재 세 가지를 보니까 나스닥 3% 급등할 정도인가 싶은 호재들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꽤 큰 상승을 보였는지 영상 중반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초록초록하고 빅테크, 반도체, 테크 기업들이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482까지 상승했습니다. 어제 제가 빠르게 영상을 준비하다가 결국 시간이 없어서 커뮤니티 시향으로 대체했었는데요. 어제 영상을 준비하던 자료 중 하나입니다. 현재 10년물과 3개월물 장단기 금리차가 역대 최대폭 수준입니다. 이는 닷컴 버블 때보다도 리먼 브라더스 때보다도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도 현재 역전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만큼 현재 경기 침체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올해 혹은 내년에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환율은 1235원이며 공포지수는 어제 중립으로 향했다가 오늘 급등으로 인해 다시 탐욕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급등한 이유 첫 번째, 바로 구글이 12,000명 감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알파벳은 총 인력의 6% 비중을 정리해고합니다. 100명 중 6명이 해고당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비중인지 체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주식시장에선 호재라는 겁니다. 왜냐면 정리해고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게 되니까 다음 실적이 예상보다 개선될 수 있겠다 라는 관점에서 호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모건스탠리는 알파벳의 인력 감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알파벳의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를 봤을 때 감원 소식은 환영할 만한 놀라운 소식이다. 이 감원의 영향으로 모건스탠리는 30억에서 5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추정한다는 겁니다. 이 금액의 환화로 약 5조에서 6조나 됩니다. 감원으로 우리나라 돈 5조에서 6조를 절감하게 되니까 증시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호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이 18,000명 감원 소식이 떴을 때도,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10,000명 감원 소식했을 때도, 그래서 메타가 10,000명 감원 소식을 전했을 때도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급등한 두 번째 호재가 바로 목요일에 발표되었던 넷플릭스 실적 발표라고 했죠. 분명히 넷플릭스 실적은 쇼크를 보였는데 그러나 가입자 증가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빅테크의 첫 번째 주자가 실적 우려가 너무 걱정되었는데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자 실적 망할 것 같아서 다 팔아버렸는데 생각보다 이거 잘 방어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의 매수세가 강해진 것이죠. 이것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적 쇼크 우려를 선반영해서 최근 주가가 계속 하락세가 되었죠. 작년 하반기 주가 하락의 이유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우려를 선반영하면서 미리 주가가 다 하락했는데 이번에 넷플릭스 실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방어가 잘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실적 우려로 선반영했던 하락폭을 넷플릭스의 실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그 하락폭을 일정 부분 상승으로 만회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투자의 핵심을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무슨 닷컴 버블 마냥, 리먼 브라더스 사태 마냥, 코로나 서킷 브레이크 마냥 미친듯이 폭락한 그래프들이 보이나요? 그리고 저 중간쯤에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전문가 빌 에크먼이 넷플릭스 정말 싼 가격에 나왔다, 웅주판다 라고 하면서 넷플릭스를 저가 매수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실적에서 대폭락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전문가 빌 에크먼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넷플릭스는 이제 끝났다 라는 두려움에 넷플릭스를 눈물 흘리며 손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저 손절할 때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넷플릭스가 구독자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말이죠,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이 손절하자마자 아이러니하게도 주가는 천천히 계단식 상승을 보입니다. 그리고 $200의 빌 에크먼이 손절했는데 지금은 거의 매수가와 비슷한 $342까지 올라왔죠. 빌 에크먼이 손절하고 무려 주가는 70%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만약 빌 에크먼이 분할 매수를 했다면 넷플릭스로 수익권이겠죠. 지금 제가 빌 에크먼이 멍청하다, 투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연히 엄청 대단한 전문가지만 그 대단한 빌 에크먼도 대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줍줍하고 또 바닥에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패닉세라는 게 바로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저기서 손절 안 할 사람 대체 누가 있나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저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대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하는 전략이 바로 지금 이 구간에서 용기를 가지고 단기적인 손실을 버텨내면서 분할 매수라고 평단가를 낮추며 수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을 투자해서 복리의 힘을 이용하는 것, 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업을 하시거나 로또에 당첨되시거나 부자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무엇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손실을 버텨내면서 용기를 가지고 분할 매수하며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모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월을 투자해서 복리의 힘을 이용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앞서 설명드렸지만 현재 시장은 실적 쇼크 우려를 선반영했다가 넷플릭스의 실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실적 방어 되겠는데 싶어서 실적 우려로 하락한 선반영을 일정 부분 만회했다고 했죠. 즉 현재 시장은 실적이 생각보다는 괜찮겠는데 지금 이 부분을 선반영하면서 미리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나스닥이 3% 가까이 급등한 이유죠. 그런데 만약 실적이 안 좋게 발표된다? 그러면 오늘 상승한 걸 그대로 토해낼 겁니다.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호재가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시장이 다 전망하고 있는 25bp 인상 가능성에 윌러 연준 이사가 가능성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윌러 연준 이사는 다가온 회의에서 25bp 인상을 선호한다고 밝히며 인플레이션 둔화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시 하락세를 보일 것 같던 미국 증시는 다시 큰 상승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찐 바닥을 향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바닥을 찍은 것이냐, 이게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으로 본다면 어제 다시 큰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 S&P 500 하락 추세선 상단에 부딪혔습니다. 여태까지 100%의 확률로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태까지 하락 추세와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하락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며 하락하면 저점을 새로 갱신하면서 찐바닥을 확인하러 갔는데 이번에는 저점이 점점 높게 갱신된다는 겁니다.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고 하락 추세선에 부딪힌 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 상황에 직접 눈으로 보고 투자를 결정하려고 보면 정답을 맞출 수 없다고 제가 지겹도록 강조하는 겁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야 거봐 하락 추세선 닿아서 진짜 찐 바닥 찍었지?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거봐 저점 갱신되니까 결국 상승했지? 이런 식으로 결과를 가지고 떠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될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21선, 61선, 121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즉 이평선이 모이고 있죠. 그러면서 파란색 선을 보면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점점 주가 움직임이 적어지며 꼭지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게 되고 이평선이 모이게 되면 강한 상승을 보이거나 강한 하락을 보이거나 위든 아래든 어디든 큰 움직임,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죠. 위일지 아래일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이라는 전문가도 대체 어디가 바닥인지 그리고 주가의 움직임을 맞출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저 검정색 원에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웅덩이 매매법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세월을 투자해 부자가 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계좌 인증을 하며 지금 마이너스 계좌가 어떻게 10억을 달성하게 되는지, 더 나아가 몇십억을 달성하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 그걸로 여러분들의 확신을 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2025년에 순자산 10억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 하락장을 제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몇백만 원의 강의, 책, 연설보다 지금 하락장에서의 감정, 고통, 상황, 인간 지표들, 그리고 매스컴의 비관론들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공부, 강연, 강의, 책이 될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가 풀리고 있죠. 규제를 안 풀면 은행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도미노처럼 경제가 무너지는 걸 정부가 가만히 지켜볼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번 하락장에서의 대응, 즉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떤 공부를 해왔고 그 공부를 통해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 여러분 10년 뒤 자산이 결정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순자산 10억이요? 2025년에 달성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생은 벤치마킹 그 자체입니다. 지금 부자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하고 따라해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서민들이 못 버티고 결국 부동산도 매도할 거고 결국 주식도 매도하게 될 겁니다. 그거 다 부자들이 줍줍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부익부, 빈익빈이 또 반복됩니다. 부자들만 부자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부자들만 부자가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고요. 저와 웅족분들이 부자가 되길 희망합니다.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